금요일까지 집합 다 풀어와야 돼. 네. 알겠죠? 네. 자, 명제 봅시다. 자, 우리가요 어떤 명제라는 건요. 자, 이거는 사실 정의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됐어요? 자, 우리가 어떤 걸 명제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요. 그게 무조건 뭐와 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참이나 거짓이 분명한 식이나 문장.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명제라고 부른다. 자, 만약에 x 플러스 5는 4. 자, 이렇게 식을 줬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의 값에다 뭐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참이죠. 근데 x의 값 딴 거 넣으면은 거짓이 돼요. 지금처럼 참도 되고 거짓도 되면 얘 같은 경우는 명제라고 부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네, 근데 지금처럼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이렇게 잡히면 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참인 명제겠죠. 맞아요? 자, 4는 6의 약수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얘 명제가 돼 안 돼? 안 돼요. 돼요. 왜냐면 얘는 무슨 명제입니까? 거짓 명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건 거짓이더라도 우리가 뭐와 뭐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다? 명제라고 부를 수 있다. 됐습니까? 자, 1은 작은 수이다. 얘는 참일지 거짓일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명제라고 부를 수가 없고요. 1, 2가 A의 부분집합이래요. 근데 A가 내가 뭔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히 알아낼 수 있는, 명확히 찾을 수 있는 그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명제라고 부른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될 건 무슨 명제도 있으니까 거짓인 명제도 있으니까 그 문장 자체가 거짓이더라도 명제라고는 불러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2 더하기 3이 6이래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무슨 명제? 거짓인 명제. 자, 2번 이 학생은 축구를 잘하는가? 알 수가 없어요. 없네요. 자, 세 번째 공집합은 무조건 부분집합이 돼요. 그러니까 얘 무슨 명제? 참인 명제. 자, 4번 같은 경우를 다음에 배울 건데 조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조건이라는 건 x의 값에 어떤 걸 집어넣으면 뭐가 되고? 참이 되고 어떤 걸 집어넣으면 거짓이 되는 거. 이런 걸 같은 걸 우리가 명제에 집어넣지 않고요. 조건이라고 불러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되시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합은 대문자로 썼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는 소문자로 썼어요. 됐습니까? 네. 근데 그때 일반적인 명제 같은 경우는 PQRS 이렇게 소문자로 쓸 겁니다. 아셨어요? 네. 자, 그래서요, 이제 명제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됐나요? 자, 이 명제를 부정 취해보고 싶어요. 자, 부정은요, 말 그대로 not이에요, not. 자, 뭐뭐가 아니다, 이 소리거든요. 맞습니까? 자, 4는 짝수이다, 참이에요. 맞지요? 네. 자, 그러면 이거를 부정 취합시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4는 짝수가 아니다. 자, 만약에 얘가 홀수이다 이렇게 잡으면요 얘는 사실 안 돼요. 됐어요? 왜요? 왜냐면 자, 4는 짝수이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죠? 참이죠. 맞아요. 자, 우리가 참인 명제를요 지금처럼 거짓이하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부정취해버리면 무조건 얘가 거짓인 명제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짝수의 반대말을 홀수라고 잡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짝수나 홀수는 어디에서만 존재하는 친구일까? 보통 자연수 범위에서 우리가 짝수랑 홀수를 설정해요. 맞습니까? 근데 루트 3은 짝수이다. 자, 이렇게 잡아버리면 얘 같은 경우는 참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죠. 왜냐면 무리수에선 짝수 홀수를 밝힐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의 반대를 홀수라고 잡으면 루트 3은 홀수이다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참인 명제를 부정 취하면 걔는 무슨 명제가 돼야 돼? 거짓인 명제가 돼야 돼. 그러면 얘가 짝수이다의 반대를 홀수이다로 잡으면 지금처럼 얘가 둘 다 뭐가 될 수 있죠? 거짓이 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하면 루트 3은 짝수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인 명제를 잡아야지 루트 3은 짝수가 아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참인 명제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짝수이다의 반대는 짝수가 아니다지 짝수가 아니다의 반대를 홀수라고 잡으면 자연수 범위에서는 말이 돼요. 왜냐면 자연수는 짝수나 홀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자연수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짝수의 반대는 무조건 홀짝수가 아니다로 바뀌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다음 삼각형의 변은 몇 개이다?
세 개이다. 그럼 이걸 부정치하면 삼각형의 변은 세 개가 아니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래서 뭐뭐이다를 뭐로 바꾸면 돼? 뭐뭐가 아니다로 바꾸면 돼. 자, 10 같은 경우는 5랑 10이랑 더한 게 얼마래요? 15래요. 그러면 5 플러스 10을 더한 게 뭐가 아니다? 15가 아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자, 부등호 좀 잘 보세요. 자, 이것보다 어떻대요? 크대요. 자, 크다의 부정은 뭘까요?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등호가 없으면 등호가 붙고요. 등호가 없으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등호는 생겨야 되고 부등호에 관한 바뀌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하는지. 네. 자, 그래서요. 4는 짝수이다. 이거의 부정은 4는 짝수가 아니다고요. 삼각형의 변이 3개이다의 부정은 삼각형의 세변이 아니다. 5랑 10이랑 더한 게 15다. 이거의 부정은 5랑 10을 더한 게 15가 아니다. 3이랑 5랑 더한 게 6보다 크다의 부정은 6보다 작거나 같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임 명제를 부정해버리면 뭐가 된다? 거짓인 명제가 되고요. 거짓인 명제를 뭐 하면? 부정하면 걔는 무슨 명제가 돼요? 참임 명제가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제를 내가 P이다 라고 적었어요. 됐습니까? 그랬을 때 그 P인 걸 P가 아니다로 잡으면 얘는 P의 무슨 형태가 돼버리고 부정인 형태가 돼버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참임 명제를 부정하면 거짓이 될 거고 거짓인 명제를 부정하면 참이 될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기호로는 어떻게 쓸 거냐면 물결표 P, 보통 나 P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네. 자, 정리합시다. 자, 어떤 P라는 명제에 대해서 이 P에 대한 명제의 부정은 P가 아니다. 아니면 나 P 이렇게 써주실 거고요. 됐습니까? 자, 참임 명제를 부정하면 무조건 뭐가 돼야 되고 거짓이 돼야 되고 거짓인 명제를 부정하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참이 돼야 돼. 그리고 부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또 부정하면 원래대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요 뭐뭐이다를 밝히기가 너무 어려워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의 부정인 뭐를? 뭐뭐가 아니다를 밝혀서 걔가 참이다는 걸 보이면 거꾸로 원래 명제는 뭐인 걸 볼 수 있어? 거짓인 걸 보일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증명할 때 조금 사용해 볼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네. 자, 그 다음 명제 그리고 명제에 대한 부정 배웠고요. 자, 이번에는 조건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자, 명제는요 뭐와 뭐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했죠?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근데 조건이라는 건요 지금처럼 x는 9의 약수이다 이런 조건을 줬어요. 그러면 x의 값이 뭐면? x의 값이 1이거나 3이거나 9면 얘는 어때요? 만족해요. 참임 명제가 돼요. 맞아요. 근데 x의 값이 1과 3과 9가 아니면 얘 같은 거는 뭐가 돼요? 거짓이 되죠. 그래서 조건이라는 건 어떤 문장이나 식인데 참과 거짓을 알 수가 없는 친구. 그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x의 값일 때는 참이 되고 어떤 특정한 x의 값은 거짓이 되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조건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조건이라는 건 이 안에 들어있는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예요? 조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만약에 x의 값이 3보다 크대요. 자, 이렇게 잡혔으면요. 얘 같은 경우는 x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뭐가 됩니까? 조건이 됩니다. 자, 이 조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이제 수학적 조건식을 만들 거예요. 조건이면 조건이다. 이런 형태의 식을 만들 거거든요. 이건 나중에 차차 얘기하고요. 자, 우리가요. 그래서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은 어떤 특정한 x의 값은 참이 되기도 하고 어떤 특정한 x의 값은 거짓이 되기도 하거든요. 맞습니까? 그랬을 때 그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모든 원소들 그걸 다 모아놓은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 진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말하면요 P라는 조건이 있는데 x는 3의 약수.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참이 되기 위해서 x의 값이 뭐랑 뭐를 가지면 되죠? 1, 3. 그러면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원소를 뭐와 뭐를 가지면 된다? 1과 3을 가지면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조건을 참이 되게끔 해줄 수 있는 모든 x의 값을 모아둔 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진리
집합이라고 부른다.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자, 지금처럼요. x는 뭐의 약수래요? 10의 약수. 10의 약수. 이러면 x의 값이 뭐냐에 따라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건의 진리집합을 찾으면 그 진리집합은 뭐가 된다? 1, 2, 5, 10이 된다.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특정한 조건을 참으로 만들 수 있는 x의 값을 다 모아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진리집합이라고 부른다고요. 아셨습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자, 그래서요, 보통 우리가 조건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소문자로 쓰게 되고요. 이 친구의 각각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지금처럼 대문자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알겠나요? 네. 자, P가요, X제곱이 2래요. 됐나요? 그럼 P의 진리집합은 뭐가 될까? P는 플러스 루트이거나 마이너스 루트이면 되겠죠. 자, 두 번째, X는 4의 약수래요. 그러면 X가 4의 약수면 참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친구의 진리집합은 뭐가 될까? 1, 2, 4가 되겠죠. 됐어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조건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조건의 진리집합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뭘 부정해보고 싶냐면 조건을 부정해보고 싶어요.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뭐뭐이다가 있으면 그거가 아니다가 되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여전히 어떤 P에 대한 그때의 조건의 부정을 우리가 not P라고 부를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P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모든 해집합, 얘를 우리가 P의 진리집합이라고 부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P가 아니다가 돼버리면 이때의 진리집합은 이거의 뭐가 될까? 여집합이 되겠죠. 맞습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예요. 내가 P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여기가 P의 진리집합이라면 P가 아니다. P의 부정에 대한 조건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으로 잡혀야지 가능하죠. 됐습니까? 무슨 얘기 하시는지 됐죠? 자, 그 다음은요. 조건을요. 뭐뭐 또는 아니면 뭐뭐 이고로 합쳐볼 거예요. P면 Q다까지 하기가 조금 어디서 이걸 끊기가 애매하겠는데 설명을 그냥 다 할까? 이렇게 애매하죠? 네, 자 봅시다. 자, 어떤 조건이요? P 또는 Q라고 줬어요. P 또는 Q 아니면 P 이고 Q. 자, 이렇게 줬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P 또는 Q라는 거는 여기에는 이거의 진리집합 라지 P가 있을 거고 이거의 진리집합 Q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또는이라는 건 이 친구의 교집합을 물어보는 걸까? 합집합을 물어보는 걸까? 합집합을 물어보는 거겠죠. 왜냐면 P여도 되고 Q여도 된다는 소리니까. 아니, 좀 생각을 좀 해봐요. P 또는 Q잖아요. 네. P에 있는 진리집합이거나 Q에 있는 진리집합이잖아요. 네. 그럼 P와 Q의 합집합이겠죠. 교집합은 P와 Q를 어떻게 해야 돼? 동시에 만족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자, P 이고 Q예요. P 이고 Q이려면 P의 진리집합을 만족시켜주면서 동시에 뭐도? Q도 만족해야 돼. 그럼 P와 Q의 뭐가 돼야 돼요? 교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얘기예요. 자, 어떤 P와 Q가요 또는으로 묶여있으면 그때의 진리집합은 뭐로 묶으면 되고요? 합집합으로 묶으면 되고요. P 이고 Q의 진리집합은 얘를 뭐로 묶으면 되겠다? 교집합으로 묶어주면 되겠다. 됐어요? 자, X는 짝수이다 라는 걸 줬고요. X는 소수이다 라는 걸 줬습니다. 그러면 P 또는 Q이다 이렇게 조건을 주면 얘는 짝수이면서 맞아요? 아니면 뭐다? 소수이다. 그러면 짝수인 부분이랑 소수인 부분을 뭐 해버리면 되겠다? 합집합을 하면 그게 뭐가 될 거야? 진리집합일 거다. 자, 그 다음 P 이고 Q이다는 짝수이면서 동시에 뭐인 거? 소수인 거. 그러면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에 뭘 찾으라는 소리야? 교집합을 찾으라는 소리겠죠.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자, 근데요, 만약에 P 또는 Q나 P 이고 Q에 대해서요 부정을 취해버리면요, 자, 일단은 P와 Q가요 not이 붙는 건 마찬가지예요. not P, not Q. 맞습니까?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P 교집합 Q 이거에 전체 여집합이 붙어버리면 얘는 뭐가 돼요?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이 되죠. 네.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라는 소리죠? not P라는 소리고 얘는 뭐라는 소리예요? not Q. 그럼 얘가 뭐로 바뀌어요? 또는으로 바뀌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뭐였어요?
이고 and였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얘는 뭐로 바뀌어요? 또는 또는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부정을 해버리면 또는은 뭐로 바뀌어야 되고 이고로 바뀌어야 되고 이고는 뭐로 바뀌어야 돼? 또는으로 바뀌어야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x가 2거나 또는 x가 3이다. 이걸 부정하면 x가 2가 아니고 x가 뭐도 아니다? 3도 아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a가 1이고 b가 2래요. 이거를 부정하면 a가 1이 아니고 또는 b가 2가 아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보다 크다. 이걸 부정해버리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뀝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뭐 또는 뭐 아니면 뭐뭐 또는 뭐 이거의 부정 형태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셨죠? 네.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P면 Q다. 이거 그냥 네 여기면 되고 여기 전까지만 하죠. 자 그래서요. 좀만 기운내요. 자 우리가 어떤 조건이 이렇게 달랑 하나 있으면 이 조건은 명제가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됐어요. 근데 만약에 P2면 Q2다. 자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조건이면 조건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조건식이 되고요. 이 조건식은 무조건 명제예요. 됐어요? 자 지금 얘가 우리가 하고 싶은 조건식, 수학에 대한 조건식, 명제 이제 원래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자 만약에 P를요 4의 약수라고 잡읍시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Q를 8의 약수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건식을 만들면 4의 약수이면 X는 뭐의 약수이다? 8의 약수이다. 자 이렇게 명제를 만들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서 4의 약수이면 자 뭐뭐이면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가정이라고 부르고요. 뭐뭐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결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뭐뭐이면 뭐뭐이다 조건이면 조건이다 이렇게 조건식을 만들면 얘는 무조건 100% 뭐가 된다고요? 명제가 돼요. 그럼 명제가 된다는 소리는 뭐를 밝혀낼 수 있다?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히 밝혀낼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예. 자 그래서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뭐뭐이면 뭐뭐이다 가정이면 결론이다 이런 조건식을 만들어 볼 거고요. 만약에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는요 그러면 P이면 Q이다 이런 화살표를 사용할 거고요. P가 Q로 갈 때가 거짓이면 그러면 화살표에다 이렇게 쓱 하고 그어주시면 돼요. 네.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찾고 싶은 게 이런 거거든요. X가 4의 약수면 얘가 8의 약수이다.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찾고 싶어요. 왜냐면 얘는 무조건 뭐가 100% 되니까 명제가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찾으려고 아까 계속 배웠던 진리집합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X가요 4의 약수예요. 그러면 이 조건의 진리집합 뭐가 됩니까? 4의 약수 1, 2, 4가 돼요. 그 다음 X는 8의 약수래요. 그럼 이거의 결론의 진리집합은 뭐가 돼요? 1, 2, 4, 8. 자, 지금처럼 가정의 조건과 그리고 결론의 조건을 진리집합을 구해서 비교해 봤더니 가정이 결론에 완벽히 어떻게 됩니까? 구분집합이 되죠. 자, 이 경우일 때 P는 Q의 참인명제라고 불러요. 됐어요? 여기에 있는 이 가정에 해당하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는 이 결론의 모든 원소에 다 뭐가 될 때? 포함이 될 때 이 조건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라고? 참이다 라고 부를 거야. 아셨습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이것 중에 한 개라도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이 친구는 참이라고 부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P면 Q이다 라는 조건이면 조건이다에 대한 식을 주면요 걔가 참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조건식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조건, 가정의 진리집합을 찾고요. 결론의 진리집합을 찾아서 가정의 진리집합이 여기에는 결론 진리집합에 완벽히 다 포함이 될 때 그때를 뭐라고 부르고 참이라고 부르고 하나라도 여기에 포함이 안 되면 그때는 뭐라고 부른다? 거짓이라고 부른다. 자 지금처럼요. P가 X는 1이래요. 자 그리고 Q는 X제곱 1이래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진리집합은 P가 뭐밖에 없죠? 1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는 진리집합이 Q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1이거든요. 그러면 P는 Q에 어떻게 돼? 포함돼요. 그러면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건 뭐가 됩니까?
참인 명제가 돼요. 자, 근데 이걸 반대로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자, 이런 명제를 줘버리면 얘 같은 경우는 진리집합이 -1이랑 1 두 개 있는데 얘는 진리집합이 몇 개거든요? 1. 그러니까 뭐가 안 돼? -1이 안 돼. 그러니까 1을 집어넣을 때는 둘 다 성립하지만 -1을 집어넣으면 조건은 만족하지만 결론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이러면 얘는 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참이 안 되게 해주는 이 친구를 우리가 반대라고 부릅니다. 반대가 되는 얘.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처럼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렇게 만들면 얘 같은 경우는 조건식 명제가 되는 식이고요. 이 조건이 이 조건에 완벽히 포함되면 다시 말해서 가정에 들어있는 모든 진리집합이 결론에 들어있는 모든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면 그때는 이 친구를 참인명제라고 부를 수 있고요. 한 개라도 가정에 있는 게 안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어떤 조건식이 있을 때 어떤 가정이면 뭐뭐 결론이다 라는 식이 있을 때 얘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은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완벽히 어떻게 될 때? 포함이 될 때. 됐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처럼 P의 모든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완벽히 포함된다면 P이면 Q되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참인 명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x 플러스 2가 0이래요.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래요. 그러면 이거의 조건, 이거의 진리집합은 x가 얼마일 때입니까? 마이너스 2일 때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x가 뭐일 때예요? 마이너스 2거나 2일 때예요. 그러면 p가 q에 어떻게 되죠? 포함돼요. 그러면 x 플러스 2이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다가 뭐가 된다? 참인명제가 된다. 이게 거꾸로 돼? 안 돼? 안 돼요. 됐지요? 됐죠? 네. 자, 그리고 오늘 배우셔야 될 마지막 자, 모든이라는 거랑 어떤이 들어있는 이 명제의 참과 거짓을 찾고 싶어요. 됐습니까? 네. 자, 만약에요. 자, 모든 x에 대해서요.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1이 0이래요. 자, 얘가 참이 되고 싶으면 x의 값에다 어떤 숫자를 막 다 집어넣더라도 어떻게 돼야 돼? 다 참여해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x를 제곱하면 얘는 무조건 뭐예요? 양수예요. 양수에다 1을 더하면 당연히 얘가 뭐가 될까? 양수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명제가 되니까? 참여명제가 돼요. 자, 얘는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1이 0이다. 자, 어떤 x라는 건요. x를 가지고 있는 원소 중에서 한 개만이라도 만족을 시켜주면 그냥 어떤 명제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자, x에다 한번 1 넣어볼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만족해주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참인명제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모든을 취하든 어떤을 취하든 둘 다 참으로 뽑을 수 있는 건 이 명제 자체가 절대부등식이에요. 그러니까 x의 값에다 뭘 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식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얘가 진리집합 자체가 뭘 가지니까? 전체 집합을 가지니까 얘가 모든을 주든 어떤을 두든 둘 다 뭐라고 잡을 수 있어? 참이라고 잡을 수 있어. 됐습니까? 자, 두 번째요. x제곱이 1이래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의 값에 어떤 특정한 원소를 집어넣었을 땐 참이 되지만 특정한 원소가 아닐 땐 뭐가 돼? 거짓이 돼. 그렇기 때문에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다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냐면 x의 값이 1이나 마이너스 1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무슨 명제가 되고 거짓인 명제가 되고 어떤 특정한 원소에 대해서는 얘가 만족한다는 어때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얘가 전체 집합도 아니고 얘가 공집합도 아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원소에서는 참이 될 수 있고 어떤 특정한 원소에서는 거짓이 될 수 있을 때는 모든 x에 대해서는 거짓이지만 어떤 x에 대해서는 참인 명제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다음 마지막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래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걸 참으로 만들 수 있는 진리집합이 있어 없어? 없어요. 진리집합이 지금 공집합인 상태거든요. 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떤을 주든 모든을 주든 둘 다 뭐일 수밖에 없으니까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x의 값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총 6가지의 케이스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러니까 그리고를 부정하면 and를 부정하면 뭐가 된다죠? 또는이 된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뭐뭐 이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된다 그랬고 또는을 부정하면 뭐가 되죠? 뭐뭐 이고가 된다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이거랑 마찬가지로 어떤 모든이라는 걸 부정하면 어떤으로 바뀌고요. 어떤이라는 걸 부정하면 뭐가 됩니까? 모든으로 돼요.
아시겠어요? 네. 오늘 설명해줬던 거 만약에 너무 빨라서 이게 좀 안 된 거 있으면 유튜브 보시면서 다시 좀 보셔야 돼요. 알겠죠? 명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문제 좀 풀어봅시다. 자, 다음 문제는 명제인 거를 말하고 참인지 거짓인지를 찾으래요. 자, 1번 명제예요? 아니에요? 명제예요. 무슨 명제? 거짓 명제.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가 거짓이더라도 무조건 명제에 집어넣을 수 있다. 아시죠? 자, 두 번째 x 플러스 2가 6이래요. 얘 같은 경우는 참인될 수도 있고 거짓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뭐가 아니에요? 명제가 아닙니다. 자, 적고수 나눠졌다.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죠. 자, x제곱 x보다 크다. 얘도 뭐예요? 조건. 왜냐면 특정한 x에서는 가능하지만 x에서는 안 돼요. 네. 자, x 플러스 2가 x 플러스 1보다 크다. 얘 같은 경우는 x의 값보다 뭘 집어넣어도 항상 만족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얘 무슨 명제야? 삼인 명제.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x의 값에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참이나 거짓이 되는 건 조건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그 문장 자체나 식 자체가 항상 참이거나 거짓이면 명제로 구분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자, 두 번째. 자, 다음 명제나 조건의 부정을 말하고 그 부정의 참이나 거짓을 판별해 보래요. 자, 1번 x가 1이거나 또는 x가 2래요. 이걸 부정합시다. 그럼 x가 1이 아니고 맞습니까? 그리고 또는 뭐로 바뀌어야 돼? 2고 그리고 x는 뭐가 아니다? 2가 아니다. 그리고 애초에 얘는 명제예요? 조건이에요? 조건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참거짓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자, 두 번째 3은 4보다 작다라고 줬거든요. 그럼 이걸 부정하면 뭐가 돼? 3은 4보다 작지 않다. 자, 그러면 애초에 얘 같은 경우는 3이 4보다 작아요? 네. 여기 작아요. 참인 명제죠? 맞습니까? 근데 3이 4보다 작지 않대요. 크거나 같대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무슨 명제가 돼요? 거짓 명제가 되고 있죠. 자, 루트는 유리수이다. 이거의 부정은 뭐가 될 거야? 루트는 유리수가 아니다. 그러면 루트는 유리수이다. 이거 자체가 뭐죠? 거짓인 명제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도 부정 취하면 뭐가 된다? 참이 된다. 자,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래요. 맞습니까? 자, 이거를 부정 취하면 1은 소수 뭐뭐이고가 아니라 뭐뭐이거나 아니면 합성수 이다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뭐뭐이거나 뭐뭐이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에요. 왜냐면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거의 부정은 소수이거나 합성수래요. 둘 다 아니죠. 그래서 거짓인 명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뭐 또는 뭐뭐이고로 바뀌고 맞습니까? 네. 뭐뭐이고면 뭐뭐 또는으로 바뀌고 참인 명제를 부정하면 거짓이 되고 거짓인 명제를 부정하면 뭐가 된다? 참이 된다. 됐습니까? 자, 세 번째 보죠. 자, 전체 집합이 1, 2, 3부터 7까지 있어요. 그리고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x제곱 마이너스 9x가 14 이거래요. 됐죠? 네. 자, 나피 구하랬거든요. 그러면 이 나피라는 건 일단 p가 뭐예요? 3보다 작으니까 뭐밖에 없죠? 1, 2, 3. 그러면 나피라는 건 1, 2, 3이 아닌 나머지들. 그럼 뭐 있습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진리집합이 4, 5, 6, 7이 있겠네. 네. 됐습니까? 자, 얘 같은 경우는 나피이고 q래요. 그러면 나피이고는 p의 뭐? 여집합. 그리고 얘는 q. 그리고 이고는 뭐로 묶여야 돼? 교집합으로 묶여야 돼. 맞습니까? 자, q를 찾을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거 인수분해 풀면 뭐 나와? 12. x-2, x-7. 얘가 0보다 작다죠. 그럼 x가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 2랑 7 사이. 그래서 q의 진리집합은 뭐 나와요? 3, 4, 5, 6. 자, 그러면 p의 여집합은 4, 5, 6, 7이라고 했고 q의 진리집합은 3, 4, 5, 6이었어요. 그러면 이거와 이거에 뭘 찾으라는 소리야? 교집합 찾으라는 소리야. 그럼 뭐 잡힙니까? 4, 5, 6 잡히네요. 자, 다음 p 또는 q의 여집합 찾으래요. 그러면 얘는 진리집합으로 잡으면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 되죠. 자, q가 3, 4, 5, 6이거든요. 이거의 여집합은 뭐예요? q의 여집합은 뭐 나와? 1, 2, 3, 4, 5, 6, 7 나와요. 그러면 1, 2, 7이랑 뭐랑 p랑 뭐 하래요? 합집합 하래요. 그럼 얘는 뭐가 잡힐 거예요? 1, 2, 3, 7. 자, 다음 마지막 P이고 Q이다. 자, P의 여집합이고 Q의 여집합이고 이거 뭐 하래? 교집합이래요. 됐습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구하기 귀찮으면 드모르간의 법칙 써서 P 합집합 Q의 뭐라고 볼 수 있죠? 여집합이라고 볼 수 있죠. P와 Q를 합집합하면 뭐 나오니까? 1, 2, 3, 4, 5, 6까지 나오죠. 그러면 이거가 아닌 거 누구시나요? 7밖에 없죠. 됐어요? 좀밖에 안 남았어요. 기운내요.
자, 다음 명제에 참과 거짓을 밝혀내고 거짓이라면 판례를 들어봐라. 됐죠? 자,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조건식이거든요. P이면 Q이다. 얘는 무조건 100% 참이 돼요. 맞습니까? 네. 얘가 참이 된다 아니면 거짓이 된다 이렇게 명제로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으려면 얘 같은 경우는 P의 모든 집합, 모든 진리집합이 여기에는 이 결론 Q의 진리집합이 완벽히 어떻게 돼야 돼? 포함돼야 돼. 그때만 뭐다? 참이다. 됐습니까? 네. 자, 0이 지금 어디에 포함돼요? 1에 포함돼요. 맞죠? 자, 지금 조건이 0부터 어디까지야? 2까지야. 그리고 여기에는 결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1부터 어디까지야? 3까지야. 그러면 여기에는 이 결론에 이 조건이 다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 얘는 뭡니까? 거짓이죠. 그러면 거짓인 발레 뭐 있어요? 2분의 1 같은 거, 뭐 0.5, 3분의 1 맞죠? 얘는 여기에 포함되지만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안 돼요. 맞습니까? 네. 자, 두 번째, x가 2이면 자, 얘가 결론이거든요. 자, 얘는 진리집합이 뭐밖에 없을까? 2밖에 없어요. 네. 맞죠? 자, x제곱이 4예요. 그럼 얘는 진리집합이 뭐 있을까? 2랑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여기 어떻게 완벽히 포함이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무슨 명제? 참인 명제. 자, x랑 y랑 더한 게 뭐래요? 0이래요. 그러면 x랑 y랑 더한 게 0이라는 소리는 x의 값이 뭐가 돼버리면 돼? 마이너스 y가 돼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이래요. 됐습니까? 이해돼요? 네. 네. 그러면 x가 0이고 아니면 y가 0이다. 이거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죠? 왜냐면 어떤 경우가 있어요. x의 값을 내가 만약에 1, y의 값을 내가 마이너스 1이라고 잡으면 1과 마이너스 1이 둘 다 0이 아니죠. 근데 이 조건을 어떻게 해요? 만족해줘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무슨 거다? 거짓인 명제다. 자, x랑 y랑 곱한 게 짝수랍니다. 그러면 x랑 y가 둘 다 무조건 뭐여야 돼요? 짝수래요. 자, 지금 보면 x랑 y랑 곱한 게 짝수라는 건 어떤 경우에 짝수가 될까? 얘가 짝수, 홀수거나 홀수, 짝수거나 짝수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의 진리집합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의 진리집합은 무조건 뭐로 잡았어? 짝정으로 잡았어. 그러면 얘가 여기에 포함돼요. 여기에는 결론이 여기 조건에 포함되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참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짓인 명제. 뭐 x에 뭐 2, y 얼마? 3 이렇게 잡으면 두 개 곱한 거 짝수거든요. 네. 근데 둘 다 짝수는 아니에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무슨 명제입니까? 거짓인 명제라고 얘기했어요. 됐어요. 네. 몇 개 남았지? 2개 나왔습니다. 4개. 자, 5번 봅시다. 자, P가 Q의 뭐래요? 3이래요. 그러면 P의 모든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이 어떻게 돼야 돼? 포함돼야 돼. 다시 말해서 전체 집합이 있을 때 여기에서 Q 안에 P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자, P랑 Q랑 교집합하면 누가 나와야 돼요? P랑 Q랑 교집합하면 누구 나옵니까? Q가 아니라 P가 나오죠. P 잡혀야 돼. 그 다음 P랑 Q랑 합집합하면 누구 나와요? P요. Q가 나와야 돼. 아, Q. 진짜. 미안. 자, P에서 Q를 빼면 뭐 잡혀요? 공집합. 공집합 잡혀요. 그러니까 누가 맞아요? 3번. 3번이 맞아요. 자, 6번 봅시다. 자, A가 P로 갈 때 뭐가 되고 싶대요? 참이 되고 싶대요.